어제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62세 김용호 씨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묵직하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의사는 더 늦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황, 오른쪽 윗배나 갈비뼈 아래가 불편한 감각.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간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간은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담즙을 만들어 소화를 돕습니다. 혈액을 정화하고 면역 기능도 담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간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이 점이 간 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참을성이 강해요. 70% 이상 손상되어야 겨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초기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간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간의 재생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여러 요인들이 이 시기에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음주, 스트레스, 약물 복용, 환경 오염물질 노출 등이 누적되어 간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은 다른 질병과 혼동하기 쉬워요.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이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이에요. 소화기 증상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이는 간에서 만드는 담즙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메스꺼움이나 구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복부의 불편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쪽이 묵직하거나 뭔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심한 통증보다는 둔하고 지속적인 불편감이 특징입니다. 간이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기침을 하거나 깊게 숨을 쉴 때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수면의 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간에서 독소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변화도 간 건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얼굴색이 칙칙해지거나 황달기가 돌 수 있어요. 특히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 기능 저하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손바닥이 평소보다 빨갛게 되는 증상도 간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의 변화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에서 호르몬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생리량이 늘어나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성기능 저하나 근육량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 기능 저하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하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도 간 질환에 걸릴 수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비만이나 당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도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정제된 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도 간 해독 기능을 떨어뜨려요. 약물 복용도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는 용량과 복용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 한약재나 건강보조제도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간의 재생과 해독 과정을 방해해요. 간은 주로 밤 시간에 재생되고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간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환경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대기 오염이나 화학 물질 노출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흡연도 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담배의 독성 물질들이 간에서 해독되면서 간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로워요. 여기서 또 다른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부족도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규칙적인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부족하면 지방간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간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AST, 감마지 TP 같은 수치들이 간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복부 초음파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간의 크기나 모양, 지방 축적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아야 해요. 5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간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 기능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에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다행히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서 적절한 관리로 회복이 가능해요. 식단 관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간에 좋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 보세요. 녹색 잎채소에는 간 해독을 돕는 성분들이 풍부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간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마늘과 양파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들에 포함된 화합물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요리에 충분히 활용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간에 좋아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이들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호두나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가 많은 간이나 비타민 보충제를 과량 복용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연식품을 통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육이나 튀김류는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이나 쇼트닝도 피하세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류도 간에 해로워요. 이런 음식들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알코올 섭취량 조절은 필수입니다.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을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연속으로 마시지 말고 며칠은 금주하는 것이 좋아요.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유산소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빠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주 3회 이상 30분씩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 하면 더욱 좋아요. 체중 관리도 간 건강과 직결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지방간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현재 체중에서 5에서 10%만 감량해도 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감량하는 것이 좋아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중요합니다. 매일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아요. 이 시간대에 간의 재생과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배워보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간 질환 치료의 핵심이에요. 늦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꼭 필요한 약물이 아니라면 복용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여러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간 건강을 회복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8세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간에 지방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어요. 박 씨는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식단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모두 끊었어요. 대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처음 한 달이었다고 해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방간도 현저히 개선됐어요. 박 씨는 지금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피로감이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간 건강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여기서 간 건강에 대한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만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수면 문제, 피부 변화, 호르몬 불균형까지 다양해요.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간 보호를 위한 생활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기본이에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금주나 절주를 실천하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간 기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셔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걸어보세요. 가벼운 운동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소화를 돕고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과식하지 말고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늦은 식사는 피하고 저녁 8시 이전에 마치세요. 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들도 알아두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증가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대변색이 옅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복부 팽만감이나 다리 부종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간 질환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 감염 예방도 중요합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구 사용이나 성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어요. 문신이나 피어싱을 할 때도 위생적인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C형 간염도 주의해야 해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간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간 질환 환자가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이런 질환들이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은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간 건강을 점검하세요. 임신 중에는 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임신성 간 내 담즙 정체증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간 기능을 최적화해 두는 것이 좋아요. 나이별 간 건강관리법도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50대에는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세요. 6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도 있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생약이나 한약재는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간 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제 복용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야 해요. 실리마린이나 밀크시슬 같은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간 질환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 등 단계별로 다른 질환들이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이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 전에 관리가 가능해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만성 피로, 소화장애, 복부 불편감 등이 지속되면 검사 받아보세요.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시고요.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예요.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도 좋은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간 건강 개선 계획을 세울 때도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심장 건강, 뇌 건강, 면역 기능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미쳐요. 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간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